우리는 살아가며 선물을 주고받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물건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물건만큼은 절대로 남들에게 나눠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애군을 몰고 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혹시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물건을 남들에게 주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은 마음이 애군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남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기르던 식물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라는 존재를 넘어 우리와 깊은 기운의 교류를 맺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집에서 오랜 기간 길러온 식물은 그 집안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기운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식물과 주인 사이에는 매우 특별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기르던 식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식물이 단 주인의 기운을 함께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인의 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행 중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집안에서 길러진 식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 생장하기 때문에 그 식물이 가진 기운은 단순히 식물 그 자체의 기운이 아닌 주인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르던 식물을 남에게 주게 되면 자신의 중요한 기운을 함께 빼앗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키운 식물을 나누는 행위는 자신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집안의 번영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레 기르던 식물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운과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르던 식물은 집안에서 계속 기르며 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사용하던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에서 지갑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지출하며 저축하는 과정에서 지갑은 그 모든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의 재물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는 행위는 자신의 재물운을 그대로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지갑을 줄 때 상대방이 그 지갑에 담긴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재물운이 약하거나 재정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사용하던 지갑을 주게 되면 그 기운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이 쇠약한 상태에서 사용하던 지갑을 줄 경우 그 지갑에 담긴 부정적인 기운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은 오래된 물건일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갑을 사용하면서 재물운이 상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지갑은 특별한 기운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갑은 가급적 자신이 계속 사용하며 운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갑이 낡았다면 새로운 지갑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지갑은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는 물건 세 번째는 오래된 가구입니다. 오래된 가구는 그 집안의 역사와 기운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에서는 오래된 가구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그 집안의 운과 기운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사용된 가구는 그 집안 사람들의 삶과 기운의 흔적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구는 집안의 안정과 화목을 상징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된 가구는 가족의 삶과 함께하며 그 집에 머물러 축적된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외부로 나눠주면 그동안 쌓여있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집안의 기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는 그 재질에 따라 다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든 가구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데 그 집안의 생명력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의 오행적 속성은 생장과 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가구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집안의 생명력과 번영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철제 가구는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으며 철제 가구를 타인에게 나눠주면 금의 기운, 즉 재물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외부로 나눠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족의 기억과 역사를 함께 넘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와 화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가구가 그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래된 가구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안에 쌓인 정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가 있던 자리에 기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나쁜 기운이 그 자리를 차지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집안의 운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남에게 나눠주면 자신의 운세와 가족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집안에서 계속 사용하며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 네 번째는 오래 간직하며 자주 읽던 책입니다. 책은 풍수지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입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문과 지혜를 상징하며 그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성취는 그 사람의 기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신이 공부한 책에는 그 사람의 노력과 학문적 성취가 담겨있기 때문에 책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의 기운을 함께 넘겨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책을 스승이 제자에게 혹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책을 준다는 것은 그 지식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학문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공부한 책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이 학문적 성취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학문적 기운이 약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성취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큽니다. 책을 통해 오랜 시간 얻은 지식과 성취는 그 책을 나눠준 행위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책은 가급적 자신이 보유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책이 집안의 기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특히 중요한 책이 많을수록 그 집안의 지적 기운이 강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책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가급적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물건은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망자의 물건에는 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물건들은 그 자체로 음의 성격을 띠며 살아있는 사람의 양의 기운과 상반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나누어 주면 그 음의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자의 옷이나 개인 물품은 그 사람의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의 기운이 그대로 타인에게 전해져 건강이나 운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자의 물건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조상님들은 망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대신 적절히 불태우는 의식을 통해 그 물건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불은 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망자의 물건을 불태움으로써 그 물건에 남아있는 음의 기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안에 남아있는 음의 기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나쁜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자의 물건을 모두 없애지 않고 일부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유품을 상징적으로 남겨두어 고인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물건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절대 남에게 나누어주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의 운과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기르던 식물, 지갑, 오래된 가구, 소중한 책, 그리고 망자의 물건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잘못 따르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모든 물건이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운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 물건에 담긴 기운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의 손실, 가정의 불화, 학문적 성취의 저하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힘드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시와 상황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사주에 맞게 대운에 도움되는 풍수 소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앞의 영상에도 복덕을 쌓기 위해 모든 분들의 사주에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늦을지언정 반드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주풀이와 로또 날짜 점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주풀이에 포함되는 것은 3개월치 로또 점지, 명리 원국, 명리 해설, 대운 해설, 그리고 사주에 맞는 풍수 처방과 명리 조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2만 자가 넘게 작성됩니다. 상세한 풀이로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받고 실천하여 삶에서 막힌 운을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주풀이를 요청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대운을 잘 받기 위한 중요한 풍수 소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반지입니다. 명리학에서 수상학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구독자님 분들을 위해 재물운에 도움이 되는 반지 풍수 또한 정리해두었으니 구독자님들의 대운을 위해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